오늘 토론회 개회식 사회를 맡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출신의 이호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과정 필수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 조사에 대한 용역 결과 무청중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오늘 주관하신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님께서 우선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토론회 자리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 이 토론회의 주제가 약간은 좀 낯설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에는 국어, 영어, 사회 뭐 이런 것들과 달리 이제 법으로서 제정이 되어서 교육 과정에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전교육, 환경교육, 뭐 또 인권교육, 생태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교과 과정에 사실은 편성되어 있는데 이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또 어떤 사회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과정에 편입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는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령에 규정된 필수적인 교육 내용과 이수 시간이 각 학교의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난 한 2개월 동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는 사실은 연구 용역의 결과에 대한 보고회 겸 그리고 이제 이것을 많은 또 우리 시민분들과 또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런 토론회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요. 2.5 단계, 코로나 2.5 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청중 토론회를 이렇게 갖게 되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오히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인데요. 많이 이렇게 우리 연구를 해주신 분들이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조금 이따 이렇게 이제 앉으시면 이제 소개를 또 따로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연구는 올해부터 사실 의원들이 정책 개발 비용으로 이렇게 할당된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1인당 비용은 500만 원인데 그것만 갖고서는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은 같이 여기에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젠더문화와 지방자치연구회 회장으로 계신 최정순 의원님, 그리고 전병주 의원님, 김하숙 의원님, 그리고 이병도 의원님께도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일단 학교 내에서 어떤 범교과 학습 주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좀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일단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하고 또 올 한 해 잘 마치시고 행복한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이 그나마 조금의 진전이 있고 좀 나음이 있다면 사실 이분의 역할입니다. 교육감님하고 늘상 협의하시고 또 교육위원들, 의원들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하면서 그래도 다 품에 안으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최기찬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과과정 필수 이수 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시게끔 우리 역량을 모아주신 서울시의회 우리 동료 의원이신 권순선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최근 학교 교육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학교 교육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학교 교육이 적절히 대응하고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보다 질 높은 학습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교육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초중등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자 학교 교육을 실천한 근간이라는 점에서 교육 과정의 선진화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향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되고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개선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권순선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축사는 우리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님의 축사신데요. 우리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내용을 살펴보면서 새삼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범교과과정 종류가 훨씬 많았고 그것도 필수적으로 도입되어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물론 사회 문제를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에 교육 현장에서부터 폭넓게 교육받고 체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굳기 전에 일찍 터놓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지요. 다만 사회는 쉼 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날마다 생겨납니다. 그때마다 교과 과정을 만들고 필수 과정으로 규제하면 기본 교육과 자율성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균형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은 기본 교육과 자율성을 지켜주면서 더불어 범교과 과정도 병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를 배제하고 나머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적정 수준으로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한 그 범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균형점을 찾고 제도 변화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 의회가 고민에 귀 기울이고 힘을 싣겠습니다. 교육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연구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 탓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이 도입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선생님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갑자기 다가온 원격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전교육, 성교육, 보건교육 등 교육과정 필수 이수 시간을 감축된 수업일수 내에서 등교 원격 수업을 병행하며 실시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상반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정기 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의 일부 감축 특별법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범교과 학습 주제를 탄력적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시수를 대폭 감축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탄력적 운영으로는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침해하는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 교육과정 내에 필수 이수 교육을 법령으로 제정할 때 소위 교육과정 영향평가제, 교육영향평가제 혹은 필수 이수교육 총량제 등의 검증과정을 법령 제정 과정에서 꼭 거치도록 제안하고 여러 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큰 틀의 국가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수원 의원님께서 주관하시는 오늘의 토론회는 학교 현장교사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을 왜곡시켜온 필수 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의 문제점을 깊이 드러내고 대안까지 마련해 주시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 출신인 권순선 의원님과 함께 제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문제의 끝장을 보기 위해서 정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육 현장에 애정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시의원님들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토론회를 진행하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나오시죠. 먼저 개회식 사회를 맡으셔서 토론회 시작을 열어주신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호대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정릉초등학교 한희정 선생님 나오셔서 교육과정 필수 이수 규정 관련 법령 현황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번 연구의 책임 연구자로 함께했던 정릉초등학교 교사 한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구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해결 방안에 조금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범교과 학습 주제와 법령으로 정한 필수 이수 교육이 무엇인가 궁금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의 출발은 사실은 3차 교육과정에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충효 반공교육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논문들이 연구들이 이제 학계에서는 쭉 진행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두 가지 경로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국가사회적 요구라는 명칭으로 법령으로 강제를 하는 것을 받아 안는 방식. 또 하나는 국가교육과정 내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정하는 것. 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10개의 주제로 범주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요. 오히려 늘어난 시수. 법령으로 강제되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 고시에서는 전혀 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지 2020년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래 선행연구에서 넣은 것처럼 범교과 학습 주제가 먼저냐 법령에 따른 필수 이수 교육이 먼저냐라는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과 비슷해가지고요. 2006년에 박순경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들어온 범교과 학습 주제가 정말 교과랑 중복되는 점도 많다. 그리고 정말 필요불급한 교육이냐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표한다라는 연구들을 해주셨고 이미 6차 교육과정부터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제 관장했던 김경자 교수님의 논문을 또 살펴보면 사실은 이게 너무나 법령으로 강제되는 게 많기 때문에 범교과 학습 주제라는 것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라는 이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학계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법령들을 다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필수 이수 시수가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은 기본 계획이나 시행령 등에 의해서 정해져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필수 이수 시간을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매년 이수시켜라라고 교육과정 계획에
담으라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이수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에 문제 제기를 하면 교육부에서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주셨는데 실제로 봤더니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것보다 시행령이나 혹은 기본계획, 고시, 시행규칙 이런 곳에서 실수를 더 확대시켜 놓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법률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진흥법은요, 스포츠 클럽을 통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중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을 102시간을 순중하게 만들 어떤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보건법인데 이 학교보건법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끼워 넣기식으로 들어가 있고 학교 안전법과 중복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보건교육 계획에 따라서 건강증진 정책 방향에 따라서 해야 하는 교육 이수만 17시간이 넘는데 또 모든 학교에 한 학년 이상은 보건교육을 17시간 이상 하라는 사실은 자체 내적으로 모순된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학교에 강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관련 법률인데요. 이 법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표 1, 2의 고시문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서도 51시간의 안전교육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과 상당히 중복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도 이제 마찬가지고 이제 아동복지법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아동복지법 31조의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 별표 6의 교육 기준에 따라서 44시간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교과 실수 2개 들어있는 거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실수를 강제를 하고 있고 교육 내용이 학년별,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과는 전혀 무관하게 똑같이 교통안전교육 10시간, 무슨 교육 8시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정폭력방지법에서도 네,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성매매방지법에서도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방지법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양성평등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네, 매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저작권법에 따라서도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저작권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사실은 쭉 살펴보게 되면 정말 요즘 아이들에게 새롭게 필요한 교육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학교 현장에서는 어렵다고 하느냐? 각각의 법을 보면 다 필요하지만 그 실수가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 교육과정에 정해진 실수 안에서 다 소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생활 교육 또는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 이런 것들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뤄야 되는 건지 각 교과 교육에 녹여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교과 교육 과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교육과 관련돼서는 사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문화 교육과 관련돼서도 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갈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근거는 없지만 10시간을 권장하고 있고 이제 독도교육 역시도 이거는 전혀 법적 근거 없이 매년 10시간 이상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금융교육이라는 주제와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는 주제는 교과에 몇 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교육을 시켜라라기보다도 관련 교과에 관련 내용을 넣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국어교과에도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된 텍스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맞은 소비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한 교과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한 것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연구들은 있지만 이게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현장 실태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FGI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담당하셨던 선생님들을 각 급별로 따로 모시고 3회의 집단 면담을 진행을 했고요. 그 내용들을 전사하고 코딩하고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범교과 학습 주제 혹은 법령에 의해 강제되는 필수 이수 교육은요. 숫자로만 존재하는 필수 교육이다. 왜냐? 현실상으로는 이 200시간이 넘는 시간들을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꾸미는 문서 작업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냥 작년 계획서에 반복돼서 올해 뭐 규정이나 법이 바뀐 거 있으면 그거 숫자만 바꿔 넣는 문서 작업을 반복한다. 이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작년 계획서의 반복이라는 얘기는 더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 평가는 없고 계획만 무성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의 1년의 주기를 살펴볼 때 전학년도 말부터 내년도 교육과정을 계획하고요. 그리고 나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한 다음엔 평가하고 그 다음 연도에 반영하는 환류의 과정이 있는데 유독 범교과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그냥 계획만 하면 돼요. 시스만 세우면 돼요. 평가는 안 해요. 라는 게 대부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 뭘 어떻게 바꾸자라고 해도 법적으로 시간이 정비돼서 규정돼서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바꿀 여지와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맹이 없는 형식이 되고 그냥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맡을 거야.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맡을 거야. 그래서 폭탄 돌리기 같은 업무 떠넘기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맘 약한 선생님이 그 일을 맡게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또 반면에 의외로 의욕적으로 내가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다문화 교육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그 업무를 맡게 되면 굉장히 그 학교의 그런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1년 하시고 나면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런 이제 사례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계획을 하게 되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혹은 교육감에게 해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은 했는데 보고를 해야 되는 실적 보고하고 시간 메꾸기에 급급한,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입시에 도움되지 않는 건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구로 들어오는 유령 같은 존재 혹은 존재감은 없는데 흔적은 남겨야 되는 귀신과 같은 존재, 관료적인 방식으로 학교에만 부담을 주는 행태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된 것처럼 하면서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안전교육이 안 돼서 그런 문제였는가 라는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의문을 표하는 거고, 만약에 수학여행이나 어디를 갔는데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그 학교 안전교육이 관련 규정대로 제대로 잘 시행되느냐를 먼저 뒤지게 되고 결국에는 희생양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는 가장 말단인 학교가 언제나 희생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교육과정부장을 처음 하신 선생님들은 잘해보려고 해보신 거죠. 여러 가지 주제를 섞어가지고 정말. 근데 1년 하고 나서 이게 무슨 소용이지? 아무 의미가 없네? 라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유초 중고의 선생님들 다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이 필요하다. 이 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많으면 다문화 교육 좀 더 하고 아니면 다른 것들은 좀 더 줄이면서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때우는 교육이 되고 있는 현상, 외부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고 있거나 딴짓을 하거나 하는 담임 선생님들은 가만히 서서 그걸 또 지켜볼 수밖에 없거나 이런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학년별 위계나 재량권도 없이 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 현장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을 하였고, 그 분석과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두 번째 발제해 주시는 장경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양성평등교육법이나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가기관에서도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적 목적에 따라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일괄 특례법으로 이제 좀 만들어 보는 안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당장 가장 큰 압력을 주고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을 해서 법률에서는 학기당 1시간인데 실제로 내려오면서는 8시간으로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하나의 몫을 톡톡히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교육청 각 과별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들을 수정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또 유사 법령을 정비하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아까 조희연 교육감님이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 영향평가라든지 총량제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 그리고 아동복지법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학교안전법 개정에 대한 이제 뭐 몇 가지 의견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을 아무리 개정을 해서 이게 이제 뭐 51시간씩 매년 모든 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이 교육을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모법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번의 교육기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학교보건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안전법과 학교보건법의 중복 규정들을 정비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별표 6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교육 주제가 5가지로 나와 있고 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취약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똑같이 실종유괴 방지 예방 교육을 10시간 매년 10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교통안전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시행령을 만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심각한 의문이 있는데 이제 제가 더 놀랬던 거는 2020년 9월 2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교육 내용이 조금 더 바뀐 건데요. 그러면서도 시수는 전혀 1시간도 줄이지 않았다라는 것에 사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9월 29일 날 시행령 개정할 때 교육부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에서 심각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수만 취약전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달리 편성을 해서 해줘도 실제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년 교통안전교육 10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복지부나 교육부에서는 실현 가능한 시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의 발제 시간이 마무리됐는데요. 특별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개정하거나 교육부나 교육청의 기본계획을 바꾸거나 이 3마리 토끼 다 잡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이기 때문에 저는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의하여서 아동복지법 시행령만은 반드시 수정고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룡초 황유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양화중학교 장경주 선생님의 교육과정 필수 이수 규정에 관한 현장 교사의 인식 조사에 대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문제의식으로 나왔던 것들이 일반 서울의 초중고 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문제의식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행 그 범교과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으로 또 구성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해결 방향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제시한 거와 저희 연구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세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급 비율을 거의 이제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학교당 4명을 했는데, 교무부장이라던가 연구부장 등 이 범교과 관련한 업무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분 4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교직 경력도 높고, 관련 업무 경험자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는 지금 서울시 초중고 그 학교 비율과 비슷하게 응답을 했습니다. 비율이 비슷하고요. 경력은 대체로 20년 이상이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업무 경험도 있는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동의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5점 척도로 또 좀 전환을 했는데요. 매우 동의 안 하면 1점하고 매우 동의 5점에서 5점 척도로 했는데 교육과정 짤 때 복잡하다라는 의견이 88%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일반 교과와 달리 담당자가 모호해서 내실 운영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율이 88% 예, 여기 이렇게 매우 동의함 해가지고 8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수가 너무 과도해서 협의가 어렵다라는 것도 85%, 실제 운영이 형식적으로 된다라는 부분은 다른 그 대답에 비해서는 조금 동의나 매우 동의함이 좀 낮았지만 이것도 높았습니다. 65%. 그다음에 학급 자치 시간을 갖기 어려워졌다라고 초중고 다 대답을 했는데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85% 정도 됩니다. 86%. 그다음에 범교과 학습 주제 법령 강제가 지금처럼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 71.7% 정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시수가 많아서 준수가 어렵다라는 의견도 여기 보면은 90%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법령으로 주제 포함을 하는 그런 정책 과정을 좀 줄여야 한다라는 것에 86% 정도 응답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법령을 근거해서 수업 시수를 강제하는 정책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90%, 93% 이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이수 시간 정비해야 된다. 이것도 90% 이상이고요. 범교과 주제가 실제 학교에서 수업 가능한 총량 시간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거 총량제를 만들어서 학교 자율에 좀 맡겨야 된다라는 의견이 91%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교과 통합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시수 총량제로 하자라는 의견이 89%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 협의기구를 통해서 사전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형태로 해서 해야 된다. 사후에 수업을 했느냐 마느냐 그걸 보고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 서구적 방식으로 그게 8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초중고의 대부분이 문제의식을 되게 심각하게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교과 통합 가능 주제 외에 별도로 수업 시수 확보가 필요하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한 30% 정도 나왔고요. 안전이라던가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약간 별도 시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급별 응답 차이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초중고 응답을 분석을 해보니까 5점 척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초등이 더 심각하게 느끼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학교 점수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로 갈수록 다 전체적으로 다 높지만 초중고의 점수가 이렇게 좀 다 차이가 나고 초가 가장 높고 중 그다음에 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이 범교과 주제 이 학습 관련해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교과 학습 주제 법령 강제 필요하냐라는 부분도 여기 보면은 필요하지 않다 법령 강제 초등학교가 가장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가 아니면 우연적 차이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이런 분석을 해봤는데 대부분 99.9%의 유의 확률로 다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말하자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다른 거였죠. 한 항목에 대해서만 95% 정도의 확률로 차이가 유효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후 분석을 좀 해봤더니 그 차이, 초중고의 응답 차이에서
그 초와 중의 차이, 네, 초와 중의 차이, 그 다음에 초와 고의 차이.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99.9% 확률, 유효 확률로 그 차이가 확실히 의미가 있었고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급과 중등의 그 응답 차이가 확연하게 의미 있게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학습 이 범교과 주제 학습 업무 경험 유무별로 응답 차이가 또 어떻게 다른가를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학습 그 문제 요 범교과 주제 관련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보면은 대체로 이 5점 척도를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이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더 심각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이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라는 거를 티 검정을 해봤는데 이것도 분명하게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99.9%의 확률로 다 의미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 강제가 필요하냐라는 한 항목에 대해서 학교국과 학교 업무 경험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상호작용을 미치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학교급 관련해서 분명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업무 경험 유무별로 차이가 있고 상호작용 부분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쪽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업무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업무 경험이 없어도 되게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고 있어도 심각하게 느꼈고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학교는 범교과 주제 수업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 응답 차이가 95% 유효확률로 응답 차이의 통계적 유의가 있었고요. 고등학교는 아주 높은 통계적 유효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이걸로 확인하면 되는데요.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법령 강제 필요하느냐 이거 보시면 지금 여기 점점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업무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통계적 차이 없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느낍니다. 1.8. 예, 일은 매우 필요 없다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는 경우에 심각하게 느끼고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심각성을 좀 덜 느끼는.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지금 업무 경험이 있다가 여기 보면 문제가 필요 없다라는 응답 2점이 더 아래쪽이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거 정말 심각해. 이 법령 강제 필요 없어라고 응답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았고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영향을 덜 받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를 분석해 봤는데 그 차이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이 이 범교과 주제를 교육과정을 짤 때 본인이 다 그거를 할당해서 넣어야 되는 책임이 더 크고요. 모든 교과를 다 다루기 때문에 중등 같은 경우는 자기 교과 중심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좀 덜하고 특히 고등학교는 입시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덜 갖는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모든 그 초중고에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급 자치 시간 관련해서 하나의 주제를 제가 좀 더 유심히 봤는데요. 예전에 HR 시간이라 해서 학급 회의나 이런 걸 좀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되면서 학급 자치도 사실 민주시민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 범교과 주제로 들어오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런 주제가 늘어나고 필수 이수 시간이
이 주제 말고 다른 주제들도 막 늘어나면서 실제로 학급 자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되게 모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응답한 교사들이 보니까 동의한다. 정말 어려워졌다가 86.1%. 특히나 매우 동의한다가 훨씬 더 동의함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학급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응답한 그 학교급을 보면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초등학교 학급 자치 시간 갖기 어렵다라고 동의하는 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으로 나오고요. 고등학교가 그렇게 이게 차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매우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그 자치 시간을 통해서 가장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그걸 확보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거 남네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업무 경험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느낀 건데 이것도 업무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이 자치 시간 부족이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사점은 교사들의 이런 그 범교과 주제 학습 관련 법령을 통해서 주제가 추가되고 필수 이수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아주 크게 느끼고 있었고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사의 동의 수준이 문제점에 대한 동의 수준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비해서 매우 높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대안과 관련하는 건데요. 학교 현장에서 범교과 주제 학습을 할 수 있는 창체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좀 실제로 조사를 해서 이에 기초해서 수업 시간 총량제를 두고 그 다양하게 요구되는 그 범교과 주제를 학교 급별, 학년별 특성을 반영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배치해서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범교과 주제 학습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형태가 제정이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저희 학교라고 밝혀도 되나?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이걸 이제 간단하게 학교에서 수업 이제 그 교과 시수이거든요. 1020시간 곱하기 3개 학년입니다. 그 다음에 창체 시수를 해야 되는 게 306시간이고요. 102시간은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순증됐습니다. 원래 7교시 수업이 한 번 있었는데 이 순증되면서 일주일에 7교시 수업 2번이 됐거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시간이 다 됐나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범교과 주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시간인데 지금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입학식, 졸업식, 방학식, 종업식, OT 학기별 학교급 회장 선출 연희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표현되는 시간이 각 2시간씩 해서 6번, 2, 6, 12시간을 각각 빼야 돼요. 여기서 12시간 정도를 빼면 범교과 주제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 정도씩밖에 안 나요. 한 학년에. 근데 지금 현재 법으로 강제되고 있는 필수 이수 시간은 200여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200여 시간으로 돼 있고 있기 때문에 교과 통합이 아닌 형태로 이런 식으로 창체 시간을 활용해서 해라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리고 또 여기에 또 권장되고 있는 게 학급 회의 시간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여기 10시간 정도에서 또 학급 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남은 시간을 범교과 수업으로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거는 불가능한 요구를 학교에 하고 있고 이런 실제 운영 가능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수석연구위원님의 범교과 교육과정 관련 서울시의 교육청 예산 분석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2020년 서울시 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 분석을 통해서 범교과과정 사업과 예산의 적정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범교과과정 전체 예산, 그다음에 범교과과정 학생 대상 교육, 교사 대상 연수, 그 외 관련 사업 예산, 특별 교부금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2020년 서울시 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은 137억 원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 예산 825억 중 범교과과정 예산 137억 원으로 16.61%를 차지하고 교육과정 개발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84억이 감소한 반면 범교과과정 예산은 11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교육과정 개발 운영 예산은 교육과정 운영 107억 원, 교과과정 개발 보고 2억 원, 창의 인성교육 운영 4억 원, 특색교육과정 운영 712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범교과과정 예산은 안전건강교육 20억 원, 인성교육 3억 원, 진로교육 66억 원, 민주시민교육 5억 원, 인권교육 16억 원, 다문화교육 7억 원, 통일교육 3억 원, 독도교육 3억 원, 경제금융교육 600만 원, 그다음에 환경 지속가능교육 16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 현황들을 표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서 이후에 자료가 배포가 되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 서울시 교육청 세부 사업 설명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 알림을 통해서 교육과정 예산 비중을 파악했습니다. 다음 범교과과정 학생대상 교육사업 예산 분석입니다. 범교과과정 예산 중 학생대상 교육사업비는 40억 원으로 범교과과정 예산 137억 원 중 29.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건강교육에는 안전교육 강화 1억 200만 원 등, 인성교육은 생명존중 교육연수 6,700만 원 등,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 강화 1,500만 원 등, 인권교육은 찾아가는 장애 이해교실 운영 3,3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2억 원 등, 기타 통일 독도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화해와 평화로 가는 통일 교육 강화 6천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교과과정 학생대상 교육사업 예산 현황을 표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간 관계상 그 표 내용들은 빠른 속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교과과정 교사대상 연수사업 예산 분석입니다. 범교과과정 예산 중 교사대상 연수사업비는 8억 원, 범교과 예산 137억 원 중 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건강교육은 안전교육 강화 3,300만 원 등, 인성교육은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연수 등 2,200만 원 등,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은 맞춤식 진로교육 500만 원 등, 인권교육, 통일교육, 독도교육은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4,6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교과과정 교사대상 연수사업 예산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관련된 자료는 서울시의회 교육위로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범교과과정 관련 사업 예산 분석입니다. 범교과과정 예산 중 관련 사업 예산은 75억 원으로 범교과과정 예산 137억 원 중 5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공간교육은 안전교육 강화 5억 원 등, 인성교육은 실천적 인선 프로그램 운영 1,400만 원 등, 진로 민주시민교육 맞춤식 진로교육 5,800만 원 등, 인권교육 장애 이해교육 6,700만 원 등, 통일 독도교육 화해와 공존의 평화교육 활성화 8,800만 원 등, 경제금융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사회적 경제 교육자료 보고 6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교과과정 관련된 사업 예산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죠. 범교과과정 특별교부금 예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범교과과정 예산 중 특별교부금은 29억 원,
범교과과정 예산 137억 원 중 2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건강교육은 학생안전관리 강화 1억 9천만 원 등, 인성교육은 인성교육 내실화 1,600만 원 등, 진로 민주시민 인권 독도교육은 진로교육 기반 구축 12억 2,300만 원 등, 범교과전 특별교부금 예산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교과과정 예산 운영 관련 문제점 분석입니다. 먼저 교과과정 대비 범교과과정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은 137억 원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예산 825억 원 중 범교과과정 예산은 137억 원으로 16.61%를 차지하고, 특히 교육과정 개발 운영 예산 825억 원은 전년 대비 184억 원이 감소한 반면 범교과과정 예산은 11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범교과과정 학생 교육사업 예산 적정성 문제입니다. 범교과과정 예산 교육사업 예산 40억 원 중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교육은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 중 생태환경 교육 내실화 사업입니다. 이 중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 교실 운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 학교 운영은 초중고 60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너무나 많은 이제 사업 종류가 있고 유사 중복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교과과정 학생 대상 교육 사업 사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교과과정 교사 연수사업 예산 적정성 문제입니다. 범교과과정 교사 연수사업 예산은 75억 원 중 통일교육, 화해와 평화로 가는 통일교육 강화 등 7,5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독도교육과 이 통일교육이 국외 체험 연수 행사성 사업과 탐방하는 행사성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범교과과정 교사 대상 연수 사업 사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교과과정 관련 사업 예산 과다와 유사 중복 문제입니다. 범교과과정 예산 중 관련 사업 예산은 75억 원으로 범교과과정 예산 137억 중 54.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교과정 시행에 따라 교육 및 체험 공간 조성, 각종 자료 제작 및 배포, 각종 위원회 및 토론 운영, 관련 기자재 구입, 각종 행사 개최 등으로 학생 대상 교육 사업 예산 40억 원보다 35억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쭉 내려가서요. 진로교육의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직업체험 멘토 프로그램 개발, 진로체험관 운영, 진로 활동실 구축 등으로 진로체험 지원센터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교과과정 관련 사업 사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교과과정 특별교부금 사업과 교육청 자체 예산 사업 유사 중복 문제입니다. 범교과과정 예산 중 특별교부금은 29억 원으로 전체 예산 137억 원 중 2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은 지방교육 재정교육부금법에 의거 특별교부금 중 60%를 교육부 장관이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업들은 국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교육부 각 실국의 사업 요구를 받아 13인 이내로 구성되는 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학교 좀 현장 중심이기보다 좀 교육부 각 부서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건강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제 주요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 자체 예산 사업으로도 안전건강교육, 성폭력 예산 교육 사업으로 편성돼 있고 또한 안전건강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으로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교육부금으로 편성된 인권교육, 학교교육 폭력 예방 사업은 5억 7,600만 원인데요. 서울시 교육청 자체 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인권교육, 학교폭력 예방 1,200만 원,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 예산 4억 6천만 원, 이렇게 서울시 교육청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별교육부금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과 서울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그다음에 성범죄 예방교육이 유사중복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인권교육과 서울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인권교육이 유사중복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예산은 교육부 부서 입장에서는 작은 예산 규모로 학교에 대한 통제권을 높일 수는 있으나 수혜자 입장에서는 재량권이 없어서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 사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체 사업 사례입니다. 끝으로 서울시 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 개선 방향입니다. 2020년 서울시 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은 137억 원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예산 825억 원 중 범교과과정 예산은 137억 원으로 16.19%를 차지하고 교육과정 개발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84억이 감소한 반면 범교과과정 예산은 11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범교과과정 예산 적정성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범교과과정 학생교육사업 예산 140억 원 중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교육은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인데요. 그 중에서 생태환경 교육 내실화 사업, 환경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생태전환 교육 운영 지원 예산은 11억 6,200만 원이고 초등학교 대상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 종류가 너무 많고 유사중복으로 통폐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범교과과정 교사 연수 사업 예산 75억 원 중 통일교육, 그다음에 독도교육 등은 해외 외유성 행사성 예산으로 일몰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범교과과정 예산 중 관련 사업 예산 75억 원인데 이 중에 전체 예산 137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객이 전도한 형상으로 사업 예산 규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범교과과정 예산 중 특별교부금은 29억인데요. 여기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 인권교육 등은 서울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안전건강교육, 인권교육 등과 유사중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교육과정 필수 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 중 교사에서 FGI 결과 범교과과정 시행에 따른 행정 업무가 증가되면서 관련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범교과과정 시행과 관련해 소요되는 인력 및 행정 예산 분석이 더 예산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토론자들의 지정 토론이 이제 모두 끝났고요. 이제는 그 토론자께서 원활한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10분씩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들의 지정 토론이 모두 끝나면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주시는 의견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연구소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권순선 의원님께서 교과과정 필수 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우리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 조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용역을 발주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게 단순한 학자 차원의 관점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직접 몸으로 겪고 계시는 이제 전문가 분이라고 하실 수 있는 저희 특히 이제 초등의 이제 대표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한희정 선생님께서 먼저 기본 설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이 FGI가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그 의견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면밀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결과를 보면서도. 그래서 아마 중등을 대표하셔서 아마 장경주 선생님께서 이제 하셨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범교과 학습 주제 관련해서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된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제가 처음 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도 담겨 있으면서 전문성을 겸비한 연구가 아닐까라는 의의가 정말 참 크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한 18년 정도를 이제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는 근데 이제 주로 3학년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부담이 오지 않고, 이제 제가 담당한 교과에서 주제를 한두 개 정도를 담당을 했고, 그거에 대한 교육 실적을 이제 연말에 교육과정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에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 이제 취합을 하시고, 연초에 다시 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라고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 업무를 이제 올해부터 담당을 하면서 이게 학교 현장에 주는 부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저도 좀 공부를 관련된 논문, 아까 소개해 주신 선행연구에서 소개해 주신 논문들을 쭉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너무 좋은 특히 대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들을 잘 담아서 가서 저희가 이제 경청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걸 또 교육 과정을 또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 의견을 전달을 해서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에서 아마 고민의 시작점이 단순하게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교육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마 이 정책 연구의 시작점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이긴 했지만 원격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등교가 병행이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이제 기본 교과를 수업을 하시는 것만 해도 이제 너무 좀 부담스럽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법령으로 이제 이것이 정해져 있는 그런 절차를 법령을 이제 위반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이제 학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범교과 학습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법령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과정과 관련된 고시 부분만 저희가 가지고 있다 보니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이제 교육부 분의 각 법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심사숙고 끝에 이거를 이제 그냥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올해 이제 규제개혁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에서 이제 이것을 동의를 해줬을 경우에는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적인 책임을 선생님들께서 면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분의 의견 수렴 절차 거쳤고 협조를 많이 받아서 올해 50%까지 저희가 감축을 이제 해드렸고요. 그래서 감축 운영을 하시라는 그런 관련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안내드렸고 아마
학교 현장에도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이 전달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올해 이제 한시적으로는 좀 이것을 이제 좀 면할 수 있게끔 그런 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제 이 범교과학습 주제와 관련된 것을 저희가 교육과정 총론에 저희가 그 나타나 있는데 아마 아항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한희정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2009에서 39개에서 이제 2015에서 10개로 이제 주제가 이제 좀 줄었지만 실효성은 이제 낮았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10개로 주제를 제시를 하면서 그 위에 저희가 이제 그 또 규정을 해놓은 게 뭔가면 이 범교과학습 주제는 창의적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와 통합해서도 그래서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저희가 또 좀 더 이걸 넓혀가지고 지역사회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걸 이제 알았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2018년하고 2019년에 그러면 이것을 이 교과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효과 있게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이제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저희도 이제 교과와 연계해서 이 범교과학습 주제를 학교 급별로 그리고 교과별로 관련된 내용 학습 요소들을 추출을 했고 이제 그와 관련된 그 실제적인 학습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교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2018년하고 2019년에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초등,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0개 주제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9년에는 학교 급별로 이제 자료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보급을 한다고는 했는데 이제 저도 학교 현장에서 있어봤지만 관련된 자료가 오게 되면 일단은 담당 업무자에게 그 자료가 오게 되고 그리고 학교는 또 그렇고 이제 저희 모든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만 이제 순환으로 업무를 이제 처리하다 보면 또 그 자료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잘 보관이 되는 곳도 있겠지만 자료가 중간에 또 이렇게 그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그런 교수학습 자료를 모아놓는 에듀네티 클리어라고 하는 저희 누리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리집에 범교과학습 주제 10개별로 저희가 일단 그 메뉴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자료들을 통건으로 또 올려드리면 또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기 어려우실까봐 각각의 주제별로 다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좀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담은 상당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많은 특히 이제 이전의 정책 연구와 아마 다른 점은 그전에는 문제점만을 이렇게 드러냈다면 이제 오늘 주신 의견들은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그 의견에 이제 경청을 하고 앞으로 이제 향후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그 사항을 고려를 해서 저희도 더 많이 고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아 국가교육회의 연구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교육회의 파견교사입니다. 연구실장은 아니고요. 승진시켜 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작년까지 연구부장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업무를 담당을 했었던 입장이고 또 그 이전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김용 교수님과 같이 이 비슷한 선행 연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했었던 연구도 그렇고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그 교육과정 필수 이수를 강제하는 여러 범교과 법률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이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어느 단위에다가 말씀을 드려도 수긍은 하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에 주어진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보다 범교과에서 요구하는 시간,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 합치면은
막 100%를 넘어 200%까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옆에 연구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뭐 이게 감사하죠.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부담을 덜어주시려고 학습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매핑을 해서 주신다든지 하는데 사실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담당이 역사 과목인데요. 이게 폭발물 안전 교육이라는 안전 주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할당이 돼서 내려와요. 그 생뚱맞게 내려와요. 이게 왜냐하면 다 담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뭐 이거 폭발물 안전 교육을 하라고 하면은 뭐 의열단이라든지 독립운동 의거 활동할 때 그거 가르치라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자주 섞인 이런 농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었던 건데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연구진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료가 없어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시수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강제되는 경직성이 문제인 것이지. 뭐 아까 이제 연구 주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초등학교 1, 2학년들한테 성매매 예방 교육을 하라고 법령에서 이렇게 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고등학교 3학년한테 뭐 유괴 실종 예방 교육을 하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이고 사실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 현장에서 그 학교의 지역에 맞는 것들을 저희가 개발해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연구가 중심이 되고 또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앞서 주시는 걸로 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견을 더불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학교로 하여금 사실상 호위 공문서 작성을 갖다 강요하는 형국이라는 그런 점이었었고 더군다나 교육 효과가 오히려 이런 법령에 의한 강제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수를 갖다가 학교 급이라든지 학년별로 증감할 수도 없고 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저가 있었던 학교 작년도에 흡연자가 없었어요. 작은 학교이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흡연 예방 교육을 하라고 그래서 하니까 도리어 학생들이 야 담배 피우면 어때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까지도 이렇게 발생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이 교육과정상의 시수 배정의 문제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평등, 자율, 배려, 인권, 뭐 다문화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 도덕 교과가 17차시입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이 51차시를 하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게 황당한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정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가 되게 감사하고 또 많은 그런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양적으로 질적인 NFGI에 이어가지고 양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해주셨고요. 이것이 그래서 학교 급별로 그리고 다양한 그 서울 안에 이제 국한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거의 모든 그 학교에서 지역별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알려주지 않았나. 그리고 예산안까지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말 그대로 좀 집대성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가 좀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연구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실행을 위한 연구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건 뭐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실행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위성을 넘어서 가지고 이런 어떤 상황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발표자 한희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법령들이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이 학교만을 대상으로 삼고 제정이 된 법률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가 재작년까지 연구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 법령을 개별 법령을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인가에 방점을 찍고 이렇게 연구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연구물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집단지성이 발휘가 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좀 밝혀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인식 수준을 봤을 때 뭐 장애인 교육, 뭐 양성평등 교육 다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것을 중복으로 옥상옥으로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점을 갖다 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로 특례법 형태
학교의 특수성을 인정을 해가지고 적용 예외를 하는 특례법을 형태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좀 이걸 갖다 이제 여러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원단체들과 혹은 학부모단체들과 연합해가지고 좀 제안을 드릴까 해서 한번 만들어본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종 법령에서 요구하는 범교과 내용들을 갖다가 교육기관을 일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교육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형태로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이 지장해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는 학교라든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는 그 입법 취지는 정말로 다 존중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디테일한 시수 규정이라든지 횟수 규정, 계획 보고, 뭐 평가 반영, 뭐 학원 일을 거치라는 이런 어떤 절차 규정 이런 것들은 적어도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적용 예외가 되는 것을 갖다가 타법에 우선 적용하는 특례법을 갖다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특히 이제 입법 전문가님들인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야기 나왔던 수도 없이 많은 법률들,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뭐 등등등 양성평등 국가정보기본법 이런 것들의 그 항목의 조항을 찾아서 적용 예외를 갖다 이렇게 좀 하는 형태로 특례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이 법을 만들게 만들었던 다양한 시민사회라든지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좀 조율을 하다 보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수십 개의 법률을 다 이렇게 적용 예외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숫자를 갖다가 감축하게 된다면은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만 이제 동시에 이제 그런 법률안에다가 이제 다른 그리고 이 시민사회라든지 시민분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장치도 같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법령상 규정하는 것을 뺀다고 하는 것은 학교가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정규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담아가지고 보다 내실 있게 교육을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교의 의무로서 이렇게 좀 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토론회에 제가 좀 나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나서도 아까 전에 뭐 금융교육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법령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각종 지능 법령들이. 그래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특례법이 좀 우선 적용이 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장치도 좀 마련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특별한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학교에 일정 시간 교육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정할 경우 의무 부과 시간에 상응하는 다른 교육 활동 시간을 감축하도록 하는 그런 강제 장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사실 지금까지 뭐 교육부가 이제 좀 밀린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타 부서에 의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안전 장치로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 분석도 아까 전에 나와서 대단히 이제 참신하고 좋았었는데요. 사실 이 행정에 있어서 예산과 조직이야말로 실행력을 담보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죠. 근데 범교과 예산도 지금 이야기 발제해 주신 것처럼 뭐 대형적인 종합 과정이 없이 부서들의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심의도 사실상의 내부인들끼리 조율이 되고 있는 양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부의 특별교육금 자체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부서의 쌈짓돈 형태로 이렇게 지출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범교과 예산이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 이 10여 년 동안의 미래교육, 혁신교육의 결과 그 과거의 그 실적 거양용 전시성 사업들은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차단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범교과를 통해서 이것이 이 생존력을 갖다가 이렇게 생명의 끈을 부여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아예 대놓고 원시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교육과정, 범교과 교육과정이라는 뇌피를 쓰고 이런 각종 실적 거양용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요. 거버넌스 혁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이제 교육부 특교 예산은
그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부서의 예산 신청과 심의회 신청인데 그 심의회가 교육부 식구들끼리 운영이 돼요. 혹은 교육부에서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심의를 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제대로 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 나눠먹기로 되는 거고 국가 시책 사업이죠. 특별교부금의 원래 명칭이요. 국가 시책 사업 선택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 투자 못 하고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 이런 특별 교부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국책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심의회라든지 예산 절차를 갖다가 뭐 참여 예산도 좀 도입을 한다든지 일반 자치에서는 국민 참여 예산, 시민 참여 예산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도입을 하고 심의회에도 다양한 뭐 교원 단체 그리고 뭐 시민 사회 여러분들을 모셔서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보다 예산이 이 납세자들의 이해관계에 더 이렇게 복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때만이 아까 이야기 지적되었던 그 소모성 사업 집행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어떤 중복 투자 이런 것들 왜냐하면 부서별로 나눠가지니까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거버넌스는 지자체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꾸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특교 이외의 부분은. 그래서 서울에서 이런 모범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면은 전국으로 파급되는 것은 얼마 안 돼서 금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특히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이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 사회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더 깊은 민주주의, 즉 관료라든지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을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되는 정보가 공개되면 시민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저희가 이제 파견 나가 일하고 있는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여러 심의라든지 수의, 뭐 사회적 협의를 갖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 차원에서 가시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지금이 이제 교사들 의견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시민사회 진영이라든지 학부모 혹은 학생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좀 청취해야 된다는 그래야지 좀 더 종합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TF가 구성이 돼서 명시적으로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는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상 1월 1일이 되면 또 이제 교육부를 비롯해서 여러 인사 발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바뀌어서 파악이 안 됐는데요. 한데 석 달. 그리고 나서 이거 우리가 하기 힘든데요. 연구 용역을 줘야 돼요. 그래서 1년. 이러다가 보면은 임기 의원님들도 그렇고 뭐 대통령도 그러시고 교육감도 그러시고 임기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교육개혁이라든지 혁신이 저지가 되었던 관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드맵을 정해서 어떤 좀 강력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물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이런 조율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적으로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이 교육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에 아직 좀 더 발전할 여지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게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수로 확인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 주신다면은 정말로 우리 다른 이 영역으로도 파급 효과가 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또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구진 분들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아 국가교육회 파견교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끝으로 윤상혁 서울시 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미래교육 장학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문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배우게 됐고요.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든 문제 의식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게 단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학생들한테 배움이 될까? 진정한 가르침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들이 계속 나열되는 것이 과연 맞나? 사실은 몇 시간을 하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배움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일을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선생님들한테 더 자괴감을 주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사실 그 앞에서 전동원 연구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이라는 것을 넘어서 사실은 범교과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약간의 계속 혼동이 오게 되는 부분이 이 법령 등에 의한 의무 필수 교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범교과 과정 또는 범교과 학습이라는 것을 방해하거나 가로막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왜곡하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령 등에 의한 의무 이 필수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의 정신에 과연 부합하는가 그걸 먼저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사항을 보면 교사를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교사는 그저 지침과 규정에 따라 위에서 시키는 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됩니다. 문제는 교사가 이렇게 규정될 때 학생 역시 지식을 주입받고 암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런가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31조나 교육 이념, 교육의 목적, 학습권, 교육의 기회 균등,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으로 이어지는 그 교육기본법의 서술을 저희가 자세히 읽다 보면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일의 엄중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2015 개정교육과정 차원에서 좀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나올 때 그 비전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그리고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학습량을 적정화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학습량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이 양적 학습에서 질적 학습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법령 등에 의한 의무 필수 교육이라는 부분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도 적시해 놨거든요. 저는 사실 이 연구가 그런 그 국가 수준 지원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겠다. 그런 국가교육과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런 연구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연구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가교육과정에서 이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해설서에 보면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범교과 학습 주제를 교과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도 사실은 좀 위배가 되는 것, 모든 법령에 의한 의무 필수 교육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일부의 내용은 이런 것들에 좀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제문 등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게 된 문제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그 법령 등에 의한 의무 필수 교육이 무엇이며 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의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실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학교와 현장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법령 등에 의한 의무 필수 교육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정의된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 사이에 혼동이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39개의 주제가 있던 것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0개 주제로 범주화됐지만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교과학습 주제가 2015 개정교육과정의 비전 및 방향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발달 단계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단순히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고시 및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업 시수를 정하는 것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교육기본법의 정신이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내세우고 있는 방향과 좀 부합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뭐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죠. 특히 이 정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무 필수 교육이 생산될 때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 사회부총리이시기도 한 교육부 장관께서 좀 조정에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고시 및 기본계획을 좀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 이제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의무 필수 교육을 정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차기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에 있어서 이 범교과학습 주제 교육을 그냥 무시하거나 또는 뒤로 넘기지 말고 이 법령 등에 의한 의무 필수 교육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정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차기 교육 과정에서 범교과학습 주제나 또는 법령 등에 의한 의무 필수 교육이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되어야 되는가. 아까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정 단계에서부터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임을 감안해서 유튜브로 함께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로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채팅창에 많은 내용들을 이제 입력해 주신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이제 알려져 갖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근데 없는 것 같죠? 우리 질문보다 오히려 지금 여기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들 그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이 많이 청취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네요. 그리고 당연히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댓글을 아주 성의 있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 일단 교육 그 법교과 그 시수가 많다라는 의견들은 뭐 되게 많으시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 뭐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런 범교과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교육 과정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또 문제의식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법령으로 교육과정을 이렇게 정한다면 교육과정이 너무 경직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문제제기도 몇 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학교의 자율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렇게 우리 그 토론 발제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그 역설적으로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서 오히려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역량이라고 해야 할 자치, 뭐 자율성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참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되게 형식적인 수업을 하신다고 하네요. 보통 수업을 하고 나면 그 수업의 활동 사진을 찍거나 그 활동지를 갖다 걷어서 어디다 내거나 이런 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범교과 수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결과를 보고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법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또 확인을 누군가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부담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어떤 다른 질문은 별로 없으셨네요. 오늘 이제 토론회를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론회 그 결과로 지금 우리 이제 그 신동아 그 토론자님께서 그 특별법의 제안, 뭐 약간의 기한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법 과제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많은 그 법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이제 교육을 위한 법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이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그 교육청, 교육감 이쪽은 제외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그 내용, 그 범교과의 내용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육부의 그 매핑 자료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그 교과 과정에 그 포함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그 단체장의 의무에서 교육감은 제외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오히려 강조되어야 하는, 꼭 해야 하는 그런 범교과 주제학습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 교육감의 책무를 새롭게 넣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게 또 어떠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맨 처음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시수 총량제, 그 다음에 반드시 이런 법을 제정할 때는 교육에 관련한 법을 제정할 때 교육 과정에 대한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이제 오늘 서울시에서의 조례는 좀 덜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교육부에서 이제 그 우리가 법률을 주로 대상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이 법률의 근거에서 서울시에서도 사실 많은 조례들을 그렇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관련 조례를요. 그래서 그거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한 또 많은 단체들을 또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단체들이 또 많이 생기고 그 교육 단체들이 또 교육을 할 이렇게 장소들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자치단체 다른 또 이런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이제 흐름들로 그런 논리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다시 그 심각성을 생각해보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는 그렇게 그 문제점만 부각이 되는데 뭔가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데 오늘 저희 토론회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우리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 주시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 말씀 드립니다. 많이 힘들으셨네요. 이상으로 교육과정 필수 이수 규정 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 용역 결과 보고회 및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